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충격 배팅, 삼성, ML, 완날 맨매닝으로 우승 퍼즐 완성하나 K-과우 시춘대점유 불수검 3 100만 달러 승부수. 이 제목만 봐도 벌써 가슴이 두근거리죠. 과연 삼성 라이온즈가 어떤 계산과 어떤 꿈을 가지고 이 승부수를 던진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스토리를 천천히 그리고 여러분과 대화하듯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맨 매닝이라는 이름부터 한번 짚고 가야겠죠. 메이저리그 드래프트 1라운더 출신, 그리고 늘 잠재력이라는 단어가 따라붙는 투수입니다. 공을 던지는 순간, 체격과 팔스윙, 그리고 타자를 압도하려는 에너지에서 이 선수는 뭔가 다르다 라는 느낌을 주는 유형이죠. 하지만 동시에 부상과 기복, 아직 증명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항상 아쉬움이 남았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삼성이 주목한 건 바로 그 가능성입니다. 기록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K과대, 즉 9이닝당 탈삼진 수가 어느 순간 10.6까지 치솟습니다. 반면 어떤 시즌은 6.3으로 떨어지기도 하죠.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한마디로 불안하지만 제대로만 맞으면 폭발한다입니다. 이런 유형의 투수는 팀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면서도 위험합니다. 특히 KBO, 그 중에서도 항상 우승을 노리는 삼성이라면 더더욱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200만 달러라는 금액도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연봉 구조, 외국인 선수 슬롯, 팀 내부 자원 배분까지 모두 흔들릴 수 있는 선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매닝을 향해 배팅을 던졌다는 건 단순히 성적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삼성은 왜 지금, 왜 맨 매닝일까? 첫 번째 이유는 바로 2026년 그림입니다. 삼성은 단기 성적만 보는 팀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육성 자원, 현재 선발진 연령대, 그리고 KBO 전체 흐름까지 보면서 타이밍을 계산합니다. 지금 삼성 선발 로테이션을 보면 능력은 있지만 확실한 에이스 완펠급이 조금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좋은 투수는 많지만 포스트 시즌에서 상대의 숨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무게감 있는 카드 말이죠. 매닝이 바로 그 퍼즐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스포츠라는 건 원래 그런 겁니다. 가끔은 안전한 선택이 아니라 팀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한 번의 모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환경 변화입니다. 메이저리그와 KBO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KBO는 타자들의 어프로치가 다르고 스트라이크 존 운영도 다르고 경기 템포도 다릅니다. 이 차이가 어떤 투수에게는 약점이 되지만 또 어떤 투수에게는 부활의 기회가 됩니다. 삼성은 매닝이 바로 그 두 번째 유형일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키 큰 파워 피처, 좋은 직구 궤적, 공을 위에서 눌러 던지는 능력. 여기에 체인지업이나 브레이킹 볼이 조금만 안정되면 KBO에서는 충분히 로테이션 상위권을 노려볼 만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도 100만 달러인데 너무 큰 도박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더 흥미로운 겁니다. 삼성은 단순히 좋아 보이니까 선택한 게 아닙니다. 의학 검사, 구속 회복 여부, 피칭 메커니즘, 그리고 메이저리그 데이터까지 전부 분석했을 겁니다. 특히 K각군 수치가 뛰어올랐던 시점의 투구 패턴, 그리고 다시 떨어졌던 시점의 문제점을 비교했겠죠. 거기에 더해 한국 리그에서의 적응 가능성까지 시뮬레이션 했을 겁니다. 즉, 이건 감정적인 배팅이 아니라 계산된 모험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포인트를 보게 됩니다. 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 삼성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로스터를 젊게 만들고 동시에 외국인 선수 영입에서는 과감한 시도를 병행해 왔습니다. 이번 매닝카드 역시 단순히 성적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시 진짜로 우승을 노리고 있다 라는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팬 입장에서는 이런 메시지가 큰 힘이 됩니다. 설령 100% 성공하진 못하더라도 팀이 확실히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니까요. 자, 이제 여기서 잠깐 상상해 봅시다. 2026년 매닝이 완전히 적응하고 평균 K과임이 9점 이상을 꾸준히 찍고 후반기에는 에이스처럼 등판한다면 삼성의 선발진은 단숨에 리그 최상위권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선발과 외국인 선발의 조합이 안정되면 불펜 운영도 훨씬 여유가 생기고 전체 팀 전력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이건 단순히 한 명의 투수를 데려오는 문제를 넘어서 전체 전술 구조가 바뀌는 선택입니다.
물론 반대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부상이 재발할 수도 있고 재구 난조가 길어질 수도 있고 KBO 스타일에 끝내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딜은 리스크 vs 보상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삼성은 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도전을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흐름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매닝의 구종별 특징, 실제로 KBO 타자들과 맞붙었을 때 예상되는 매치업, 그리고 삼성의 장기 로드맵 속에서 이 영입이 갖는 의미를 더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이야기해보죠. 원하시면 다음 부분을 요청해주세요. 이어서 상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맨 매닝의 구종과 실제 매치업 그림을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포인트일 거예요. 매닝의 투구를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직구입니다. 키가 크고 릴리스 포인트가 위에서 내려 꽂히다 보니 타자 입장에서는 공이 더 튀어오른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이런 유형의 직구는 구속이 아주 특출나지 않아도 헛스윙을 많이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KBO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KBO 타자들은 직구를 기다렸다가 컨택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빠르기만 한 직구로는 버티기 어렵죠. 하지만 매닝의 직구는 궤적 자체가 특이해서 스트라이크 존 높게 던졌을 때 생각보다 배트가 따라가지 못하는 장면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직구가 살아나려면 반드시 보조구종이 받쳐줘야 합니다. 매닝은 커브와 슬라이더 계열을 번갈아 던지면서 타이밍을 흔드는 스타일인데 이 구종들이 안정되면 KBO에서는 상당히 위력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구의 직구로 스트라이크를 잡고 두 번째 구종에서 느린 커브를 던져 타자의 박자를 무너뜨린 뒤 마지막에 위로 솟는 직구를 꽂는 패턴. 이런 시퀀스는 KBO 타자들에게 정말 까다롭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하나의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제구죠. 매닝의 가장 큰 과제는 볼과 스트라이크의 경계에서 던질 수 있느냐입니다. 한가운데 몰리면 맞기 쉬운 건 마찬가지고 반대로 너무 많이 빠지면 카운트 싸움에서 밀리게 됩니다. 삼성 코칭 스태프가 노리는 건 분명합니다. 완벽한 제구가 아니라 타자가 치고 싶게 만드는 스트라이크, 그러나 배트 끝만 스치게 만드는 변화. 이걸 만들어내는 순간 매닝은 완전히 다른 레벨의 투수가 됩니다.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KBO 적응 문제입니다. 낯선 리그, 새로운 문화, 그리고 전혀 다른 훈련 루틴. 많은 외국인 선수들이 여기서 흔들립니다. 하지만 매닝의 케이스는 약간 다릅니다. 아직 나이가 젊고 자신의 커리어를 다시 끌어올릴 무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대로 해보겠다는 동기부여가 굉장히 큽니다. 동기부여가 큰 선수는 식단 수면, 루틴, 그리고 코치의 조언까지 생각보다 빠르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도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봤을 겁니다. 단순히 능력 있는 투수라서 영입한 게 아니라 다시 도약이 필요한 타이밍의 선수라는 점까지 계산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바로 클럽하우스 분위기입니다. 선발 투수는 단순히 공만 잘 던지면 끝이 아닙니다. 경기를 앞두고 팀 전체의 공기와 템포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매닝이 차분하고 준비 잘하는 스타일로 자리 잡는다면 젊은 투수들에게도 좋은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선수처럼 루틴을 만들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퍼지죠. 결국 한 명의 영입이 전력뿐만 아니라 문화까지 바꾸는 스파크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모두가 궁금해하는 부분,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성적을 기대해야 할까? 삼성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처음부터 리그 최고 투수급 성적을 기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현실적인 목표는 아마도 이런 그림일 거예요. 시즌 초반 적응, 5일 6이닝 최소 실점 유지, 시즌 중반 피칭 패턴 정착, 탈삼진 증가, 후반기 믿고 맡기는 에이스 역할. 특히 포스트 시즌이 시작되면 컨디션이 올라온 매닝은 단기전에서 상대 타선을 묶는 카드가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삼성이 2026을 바라보며 매닝에게 베팅한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이 영입은 단순한 외국인 투수 영입이 아니라 삼성이 준비하고 있는 로드맵의 일부라는 것. 유망주 육성, 베테랑 관리, 여기에 매닝 같은 잠재력 카드가 더해지면 팀 전체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변수가 없는 건 아닙니다. 부상 관리 피로 누적, 그리고 성적에 대한 압박까지. 하지만 삼성은 분명히 계산한 뒤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 승부를 택했습니다. 선택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지만 큰 팀은 때로 이렇게 용기 있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매닝이 실제로 삼성 로테이션에 들어가면 어떤 순서로 던지게 될지, 그리고 그에 따라 팀 전체 전력이 어떻게 변화할지 하나씩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또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 연기비 우승에 진짜로 연결될까? 이 질문에 대해서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해볼게요. 계속 보고 싶으시면 다음 부분을 요청해주세요.